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손바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교실에서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는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손바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어린이를 만날 때 되도록 몸이 닿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씁니다. 무슨 유난을 떠는 건 아니고요. 어깨를 두드리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앉거나 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어린이와 제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 서로의 개인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세운 원칙입니다. 어린이가 커다란 비누방울 속에 있다고 상상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비누방울이 터져버릴 때도 있지요. 어린이가 반갑다며 먼저 안겨올 때라든가 어린이가 무언가를 너무 잘해서 저도 모르게 등을 두드릴 때처럼요. 비누방울을 가장 자주 터뜨리게 하는 것은 어린이의 손바닥입니다. 덕분에 저는 어린이의 손바닥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손바닥은 따뜻합니다.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니은이는 제게 선물도 자주 줍니다. 선생님, 눈 감고 손 내밀어 보세요. 할 때가 많습니다. 눈을 뜨면 니은이가 손에 꼭 쥐고 온 작은 물건이 제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장난감 피규어, 여행지에서 주워온 돌멩이, 쪽지 같은 것 말이죠. 그 선물들은 늘 따뜻합니다. 니은이의 손바닥이 그만큼 따뜻한 것이겠지요. 저는 니은이의 체온을 조금 나누어 받은 것만 같아 어딘가 간질간질합니다. 어린이의 손바닥은 끈적거립니다. 어린이들이 글을 쓰다가 적절한 낱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도움을 청할 때, 맞춤법을 물어볼 때, 저는 종종 칠판 대신 어린이의 손바닥에 글자를 씁니다. 저는 천천히 써야 하고 어린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해서 그 낱말이나 글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편으로는 가르쳐 준다기보다 살짝 힌트를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그런데 디귿이 손바닥에는 글자를 쓸 때마다 조금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미 손바닥에 뭔가 잔뜩 쓰여 있거나 그려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 손가락 글씨가 잘 읽힐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손바닥이 정체불명의 물질로 끈적거릴 때도 많습니다. 한 번은 손바닥 대신 손등에 써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글쎄 손등에도 글자가 그리고 끈적한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의 손바닥은 축축합니다. 이응이가 많이 운 듯한 얼굴로 독서교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로 어머니께 크게 야단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들어봐야겠지만, 그리고 사실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꽤 억울하고 서러웠을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응이는 또 조금 울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속상한데 집에서 쉬지 그랬어. 했더니 어머니도 그러라 하셨는데 그냥 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린이라도 그럴 때 집에 있기는 싫었겠지요. 와줘서 고맙다고. 오늘은 특별히 재미있는 책만 보자고. 그림 그리면서 화를 푸는 방법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응이의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저는 조금 오래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손바닥은 작습니다. 유광희 시인의 손바닥 동시라는 동시집에는 전문을 손바닥에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짧은 동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쉽게 읽고 외울 만한 시들입니다. 작가의 의도를 이해해 보자고 어린이들과 작은 종이에 시를 옮겨 쓰기로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종이예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작은 종이는 어린이의 손바닥의 2배는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손바닥은 제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저는 그게 왠지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가까이 지내는 어린이가 있으신가요? 손바닥을 보여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비누방울을 잠깐 터뜨려도 되는 사이라면 서로의 손바닥을 포개 보아도 좋겠습니다. 어린이의 존재가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일상에 대하여 김소영이었습니다.